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신봉섭 연구위원입니다. 지난주 제3회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북러 정상회담 합의를 중국이 수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석했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곧바로 평양을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1시간 넘게 대면함으로써 궁금증을 키웠지요. 천여 개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장비와 포탄이 이미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이송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북한에게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렛대로 중국을 끌어당기는 진자 외교를 통해 북중러 3강 연대를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부터 추구해온 신냉전의 양대 진영화 전략의 일환이지요. 김정은은 금년 1월 정치국 회의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아시아판 나토이자 신냉전의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이은 4차례의 당중앙 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전쟁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가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중국은 일단 북러 접근의 선을 긋고 있지요. 고립된 북러와 함께 신냉전의 삼각 프레임에 엮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반대로 미러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대미관계 개선과 북러 관계 관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러 협력이 북중러 연대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정부도 북러 밀착은 그들의 일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북중러 삼각 공조의 성패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3자 연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각의 이해와 전략적 비전이 서로 다르지요. 서로 보완적이기보다는 이해 상충과 경쟁 요인이 강합니다. 다자동맹으로 발전 가능성도 적습니다. 단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공동 입장이 3자 연대의 공간을 만들어줄 뿐이지요. 한반도 주변국 간접대적 안보 환경 심화가 북중러 3자 연대의 기회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러는 역사적으로 이념 분쟁, 국경 충돌을 거치며 소련이 핵 공격 계획을 준비할 정도로 불신과 갈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현재의 중러 관계도 결국 현실적 필요성의 산물일 뿐 잠복된 이해 충돌 요인이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 다극화 질서를 구축하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중러는 독자적인 국가 발전 권리를 상호 존중하며 군사 안보 협력과 경제 분야에 실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입니다. 중러 연합군사훈련도 동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군사 지원을 거부했고 지난 3월 모스크바 방문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을 반대했습니다.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술핵 사용을 거론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북중 관계도 복잡하며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략적 자산인 북한 체제를 잘 유지하되 북핵이 동북아 안보와 자국의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투트랙의 이중 접근 자세이지요. 북한도 중국의 관여와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의존의 균형을 통해 경제적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북중 간에는 잠복된 불신의 뿌리가 깊습니다. 최근 북중이 과거의 밀착 관계로 회귀한 듯 보이지만 양국 지도자 간 빈번한 축전과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전은 크게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지난 7월 정전협정 70주년 행사에 파견된 중국의 고위급 특사는 평양에서 러시아 대표에 비해 크게 홀대를 받았습니다. 연이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파견된 중국의 특별대표도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옆자리에 서지 못하는 냉담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도 우리는 총리가 참석했지만 북한은 사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중국의 경제 지원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큽니다. 중국은 다른 연성국가에 대해서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매년 500에서 60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투자 또는 인프라 지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대북경협 원칙에는 정부가 유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 원칙으로 운용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가 유도하지만 기업이 판단하여 결정을 하고 투자에 따른 책임은 시장 원칙에 따라 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은 리스크가 높은 북한 투자 진출을 꺼립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대상에도 북한은 빠져 있지요. 북한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대1로 정상포럼에도 북한 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출구를 찾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북러 밀착과 군사 거래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불편해 보입니다. 쇼이구 러 국방장관이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북러 양자 군사훈련이 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중러 3자 연합훈련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중 관계에 파탄이 나지 않는 한 중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북중러 연합군사훈련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비동맹 외교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국의 전략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중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의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를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한중 간 인식의 공유와 협력을 모색할 외교적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빌미가 되어 주변국 관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부담입니다. 우리에게는 동북아 진영화 대결 구도가 남북 관계 불안정과 영내 외교적 입지 약화를 초래합니다.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능동적인 외교 자율성 발휘가 요구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1대1로 정상포럼의 초청 대상이 아님에도 분과 포럼인 해양협력 포럼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중국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거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국제평화에 책임이 있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정세를 판단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대응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강압적인 대응은 한국을 미국 진영으로 떠밀어 스스로 동북아 레버리지를 상실했고 주변국에게도 경계심을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로서는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와 대립 국면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협력과 소통에 나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북러 군사 협력에서 중국을 떼어놓기 위해 한중 간 소통이 중요합니다. 둘째, 북러가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경고 및 제재 압박을 가동하는 일이지요. 셋째는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조속한 재개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근 미중 간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려는 디리스킹 분위기를 깨기 위해 중동의 충돌을 틈타 돌출 행동을 감행할 위험에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외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